혹 모든 생선이 심장 건강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생선을 섭취하면 혈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뇌 기능을 지원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특정 생선에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많은 고령층이 매주 습관적으로 먹는 일부 생선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갑작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뇌졸중 환자는 25만 명을 초과하며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 원인은 설탕, 소금, 붉은 고기뿐 아니라 부적절한 생선 선택에서도 비롯됩니다. 어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심장을 보호하지만 다른 생선은 나트륨과 산업화학물질이 쌓여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성분은 혈액을 점착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벽을 약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동수 환자분은 매일 생선을 드시며 심장 건강을 챙긴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급등하며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평소 즐기던 생선에 과도한 나트륨과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심장을 지키려던 식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서서히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선이 유익하고 어떤 생선이 심장에 해로운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고령층이 매주 먹는 특정 생선들이 실제로 뇌졸중 위험을 은연중에 높이고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몇 분 동안 피해야 할 생선과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집 냉장고에 있는 그 생선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생선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건강 위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연어. 양식 연어가 심장에 미치는 위험. 먼저 살펴볼 생선은 연어입니다. 오랫동안 연어는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고 영양사들도 추천하며 많은 한국 고령층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매주 드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연어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연어 대부분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 제품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마트에서 구입하는 연어는 좁은 양식장에서 사육되며 사료는 옥수수, 콩기름, 생선기름 혼합물로 이루어져 자연산과 지방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산에 비해 양식 연어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아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탁하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식 연어의 PCB나 다이옥신 같은 산업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질은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었으나 환경에 잔류하며 지방이 많은 양식 연어에 농축됩니다. 반복 섭취 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여 혈관을 손상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 연구에서는 양식 연어의 PCB 수치가 자연산보다 최대 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남성 환자 김기수 어르신은 의사 권유로 일주일에 3번 연어를 드셨지만 6개월 후 혈액 염증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자연산 연어로 바꾼 후 혈관 건강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어를 드시려면 반드시 자연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양식 표시가 있는 것은 피하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틸라피아. 저렴한 생선이 초래하는 혈관 위기. 다음은 틸라피아입니다. 국내에서 흰살 민물 생선으로 불리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질이 간편하며 비린내가 적고 가시가 거의 없어 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건강한 흰살 생선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유통되는 틸라피아 대부분은 양식산으로 밀집 사육 환경에서 물이 탁하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는 옥수수, 콩밥, 동물 부산물로 이루어져 자연 먹이와 다릅니다.
이로 인해 지방산 균형이 깨져 오메가-6과 오메가-3 비율이 11, 1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4, 1 이하입니다. 오메가-6가 과다하면 혈관 염증이 증가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경화되어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서도 틸라피아를 자주 섭취하는 고령층에서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여성 장복희 어르신은 틸라피아를 구워 드시며 건강식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검진에서 지질과 염증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자연산 연어와 정어리로 바꾼 후 몇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양식 틸라피아에는 항생제와 중금속이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흰살 생선을 좋아하시면 태안이나 통영 바다 생선 또는 청정 하천 자연산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통조림 참치. 은밀하게 쌓이는 독성의 위협. 다음은 통조림 참치입니다. 간편하고 보관이 쉬워 혼자 사는 고령층이 아침이나 간단한 식사로 자주 드십니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밥에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건강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참치나 대형종은 수은 등 중금속이 고농도로 쌓여 있습니다. 수은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뇌연류를 줄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시판 통조림 참치의 약 35%가 WHO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고령자는 해독 기능이 약해 더 취약합니다. 또한 대부분 나트륨이 높아 한 캔에 350에서 500mg 포함되며 일부는 저렴한 식물성 기름로 나쁜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찬수 어르신은 매일 참치 통조림을 드시며 건강식이라 믿으셨지만 검진에서 고혈압과 높은 수은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산 소형 생선으로 바꾼 후 2달 만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통조림을 드신다면 BPA 프리 포장, 물이나 올리브 오일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 전 물로 헹구세요. 스킵잭이나 라이트 참치처럼 작은 종을 고르고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며 신선한 방식으로 조리된 생선을 우선하세요. 4. 황제치. 보이지 않는 독이 혈관을 약화시킨다. 다음은 황제치입니다. 단단한 살과 고소한 맛으로 고급 일식이나 해산물 전문점에서 인기 있습니다. 부산이나 여수 지역에서 구이로 제공되며 건강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형 포식어로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해 중금속, 특히 수은이 많이 축적됩니다. 정어리나 멸치보다 수배 30배 높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서도 WHO 기준을 4, 5배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은은 혈관 내벽을 손상하고 혈압을 올리며 탄력을 떨어뜨려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장기 섭취 시 어지럼증, 손떨림,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학회 연구에서는 혈중 수은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65%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정광수 어르신은 황제치 구이를 자주 드시다 손떨림과 기억 혼란이 생겼습니다. 혈중 수은이 정상 4배였으나 섭취 중단과 소형 생선으로 변경 후 3개월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황제치를 피하고 정어리, 멸치, 고등어, 송어 등 작은 기름진 생선을 선택하세요. 5. 킹고등어. 다음은 킹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으로 익숙하지만 크고 오래 사는 킹고등어는 중금속 축적이 심합니다. 국내 연구에서 수입산 킹고등어 수은이 WHO 기준을 5배 초과하기도 합니다. 중금속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혈관을 경화시킵니다. 또한 냉동 수입 시 보존제 사용으로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킹고등어 섭취자의 혈중 수은이 4에서 6배 높았습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김상우 어르신은 킹고등어 구이를 즐기시다 어지럼증과 근육 약화가 생겼습니다. 수은 수치가 4배 높았으나 소형 생선으로 변경 후 회복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킹 고등어를 피하고 작은 고등어, 멸치, 정어리를 주 1, 2회 드세요. 수입 대형종은 특히 주의하세요. 6. 훈제 연어, 다음은 훈제 연어입니다. 향긋한 냄새로 인기 있지만 고령층에게 위험합니다. 훈제 연어 100g에 나트륨 700mg 정도 포함되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입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더해지면 나트륨이 과다해 혈압 상승과 심부전을 유발합니다. 훈제 과정에서 니트로소 화합물, pH 등 발암 가능 물질이 생겨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연구에서 훈제 식품 섭취자는 고혈압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박선의 어르신은 매일 훈제 연어 샌드위치를 드시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915 변경 후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훈제를 원하시면 직접 구운 연어에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훈제는 월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7. 튀김 생선 다음은 튀김 생선입니다. 시장이나 야시장에서 인기 있는 튀김은 고소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온 튀김 시 오메가-3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길거리 튀김 기름의 60% 이상이 기준 초과입니다. 밀가루 옷은 혈당 급등과 나트륨 과다를 유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튀김 섭취자는 고혈압 38%, 뇌혈관 질환 45% 위험 증가합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임병우 어르신은 주 1회 생선 튀김을 즐기시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찜 915 변경 후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튀김 식감을 원하시면 에어프라이어와 귀리,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세요. 8. 대구 다음은 대구입니다. 부드럽고 가시 적어 편리하지만 대부분 북대서양 수입 냉동산으로 중금속 오염이 증가한 해역 출처입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납 카드뮴 기준 초과입니다. 양식 대구는 오메가-3가 60% 낮고 오메가-6 포화지방이 높습니다. 항생제 잔류도 보고됩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재성 어르신은 냉동 대구를 드시다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자연산으로 변경 후 호전되었습니다. 대구를 드시려면 북태평양 알래스카 자연산을 선택하고 찜 915 조리하세요. 추가 파트인 구 매기, 10. 일반 통조림, 그리고 추천 생선 및 결론 부분도 동일하게 의역하여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전체 길이와 구조를 유지하며 핵심 내용 변동 없이 진행합니다. 9. 매기 다음은 매기입니다. 조림, 튀김, 탕으로 즐기는 민물 생선으로 고소한 맛이 인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식산으로 밀집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료로 지방산 균형이 깨져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항생제 잔류도 문제입니다. 연구에서 일부 양식 매기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한 김영근 어르신은 매기 튀김을 주 1회 드시다 뇌졸중 증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자연산과 찜으로 변경 후 2달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매기를 드시려면 자연산이나 무항생제 인증 제품을 선택하고 찜 915, 채소와 함께 드세요. 10. 일반 통조림 생선 마지막으로 일반 통조림 생선입니다. 꽁치, 고등어 통조림은 저렴하고 편리의 고령층 반찬으로 인기입니다. 오메가-3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과 나트륨 과다가 문제입니다. 한 캔에 450에서 650mg 나트륨 포함됩니다. 저렴한 기름 사용과 BPA 코팅도 위험합니다. 로 변경 후 혈압 안정되었습니다. 통조림은 물 올리제가 진료한 76세 김말순 어르신은 꽁치 통조림을 매일 드시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저나트륨 제품과 행구기브 오일 제품을 선택하고 행군 후 주 2회 이하로 드세요. 60세 이상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생선 정어리, 자연산 연어, 멸치, 고등어, 제주 근해, 자연산 민물 틸라피아, 청정 지역입니다. 조리는 찜, 구이, 탕을 권장하며
기름은 최소화하세요. 일주일에 2, 3회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드시면 영양 균형과 독성 축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심장과 혈관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